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좁은 골목 사이로 비집고 들어선 유정인의 분식집에서는 오늘도 익숙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곱빼기 하나, 튀김 3개. 네, 금방 나가요. 60세 한유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이 좁은 주방에서 보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민수야, 뒤에서 떡 좀 더 넣어줘. 알겠어요, 어머니. 35세 강민수는 어머니의 부름에 익숙하게 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대신 어머니 곁을 지켜온 지 벌써 10년째.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민수에겐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민수야, 너 언제까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을 거니? 가끔 단골 아주머니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홀로 키워준 어머니 곁에서 보답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오늘은 일찍 문 닫고 병원 가셔야 해요. 정기검진 날이잖아요. 민수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자주 가슴을 누르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이고, 그까짓 검진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나는 아직 팔팔해. 병원비만 아까워. 유정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민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거든요. 오로지 아들 하나 키우는 데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때문에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엄마가 어디 가겠니? 하지만 유정의 얼굴에는 이미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그리고 35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운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민수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돌아본 민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는 급히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정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가슴이 아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내뱉는 어머니를 안고 민수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응급실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이는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구미차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유정.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는 누구세요? 저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5년간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린 민수. 새벽 5시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일 후 구미 시민 장례식장. 좁은 빈소에는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위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평생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정 언니 참 좋은 분이었는데. 민수야, 힘내라. 조문객들의 위로 속에서 민수는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웃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수 없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어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림의 남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 명품 시계까지. 이 소박한 장례식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유정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30년도 더 된 기억을 되살리듯 조용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가 민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된 외모였지만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해 주셔서. 민수가 답례 인사를 하려는 순간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소식을 아셨는지. 신문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혹시 같은 분인가 싶어서. 그 남자는 조의금 봉투를 건네며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재호입니다. 이재호.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떨어진 순간 민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셨는지. 민수의 질문에 이재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이재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문득 민수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이재호가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빈 소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별을 고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내내 이재호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민수는 혼자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35년간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픈 자신을 업고 병원을 뛰어다니던 어머니의 모습, 학비 마련을 위해 새벽까지 일하던 뒷모습, 그리고 자신이 취업하지 못할 때도 한마디 타박 없이 믿어주던 따뜻한 미소까지. 어머니, 정말 혼자 가시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어제 왔던 그 남자, 이재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욱 신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예.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재호는 민수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민수의 대답에 이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전쟁 중의 사고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이재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민수가 되묻자 이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네진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는데 첫 번째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가입자 이름에는 강민수, 수익자에는 한유정, 그리고 보험료 납입자란에는 이재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계속 보세요. 두 번째 서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35년간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예금주는 역시 민수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서 민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출생 신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알고 있던 것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성명 강민수 생년월일 1988년 3월 15일 부 이재호 모 한유정. 이게 대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서류에는 분명히 이재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빈소아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이상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리 없어요. 35년 전 저와 당신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이재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둘 다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둘 다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버린 거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정 씨가 먼저 떠나겠다고 했어요. 당신을 혼자서라도 제대로 키우겠다고. 저는 그때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이재호의 목소리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몰래나마 당신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민수가 서류들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유정 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모든 걸 익명으로 우연히 당첨된 것처럼 꾸며서 당신의 학비, 생활비, 어머니 가게 운영자금까지 35년간 몰래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자라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이재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당신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죠? 이재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료 진단서였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환자명 이재호, 진단명 췌장암 사기 예후 6개월 이내. 췌장암 말기라고 했어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35년간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서울로 와주세요. 이재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도 받고 당신이 확인하고 싶은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이 문제죠. 그리고 당신에게는 여동생이 있어요.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 아마 당신을 보면 놀랄 거예요. 많이 닮았거든요. 이재호는 명함을 건네며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떠난 후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민수는 이재호가 건넨 주소를 찾아 고급 주택가에 서 있었습니다. 30평형 아파트에서 평생을 산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려함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고급 빌라, 잘 정돈된 조경, 그리고 주차장에 질비한 수입차들.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구나. 인터폰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민수는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련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수라고 하는데요. 이재호 씨께서. 잠깐만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것은 32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 그리고 세련된 액세서리까지. 그녀의 첫인상은 완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수입니다. 이지현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눈매와 코, 그리고 입모양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안내된 민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가죽 소파,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거대한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 전망까지. 모든 것이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벽에는 크고 작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재호와 지연 그리고 한 중년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생일 축하 사진, 크리스마스 사진까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연이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서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30년 전 일이라고.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정말요? 네. 저는 그냥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다행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와 저는 아버지와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지연이 벽에 가족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모두 함께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민수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가족에게 자신은 침입자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뭔가 해주려고 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에겐 이미 삶이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민수 왔니? 이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욱 수척해진 모습으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안녕하세요. 앉아라. 지연아, 차 좀 더 준비해라.
지연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째? 서울은 처음이지? 네. 이런 곳은 처음 와봐요. 그럼 DNA 검사부터 하자. 이재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서 받으면 돼. 정말 필요한가요? 당연하지. 너도 확실히 알아야 하고 지연이도 납득해야 할 테니까. 그때 지연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 얘기부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재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지금 아버지랑 지연 씨만. 그래. 그래서 더 미안하기도 하고, 더 간절하기도 해. 이재호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도 너에 대해 알고 있었어. 죽기 전에 그 아이도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거든.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 마지막 몇 달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아이에게도 그 어머니에게도 하면서. 지연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늦기 전에 만나고 싶었어. 이재호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하지 못한 일들, 이제라도 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야. 다만, 기회를 달라는 거지. 그 순간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건 너무 성급해요. 지연아, 3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고 기뻐하셨을까요? 지연아,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지연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도 저희 가족에 끼어들 수는 없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 일이 아니었네요. 민수야, 앉아라. 이재호가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지연이도 시간이 필요해. 이해해라. 아니에요. 지연 씨 말이 맞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35년간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몇 개월 더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민수의 말에 이재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가 돌아서려 할 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유산이나 재산 같은 거?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런 걸 바라본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바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지연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분의 아들인지도. 민수가 문을 향해 걸어가자 이재호가 뒤쫓았습니다. 민수야, 내일 DNA 검사만 받고 가라. 확실히 하자. 꼭 해야 하나요? 응. 너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서울대학교 병원. DNA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은 금방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의사의 말에 이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결과 나올 때까지 서울에 있어라. 괜찮아요. 구미로 돌아가겠어요. 왜? 며칠 더 있으면서 서울 구경이라도 해라. 저는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아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지연 씨네 집에 가보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끼어들 곳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재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35년은 바꿀 수 없잖아요. 민수의 말에 이재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가게 정리도 해야 하고. 가게, 어머니 분식집이요. 처분해야죠.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혼자 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하고 민수가 돌아서려 하자 이재호가 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받아라.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서울 올 때까지의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당분간 생활비. 필요 없어요. 민수야, 정말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았어요. 민수는 봉투를 거절하고 걸어갔습니다. 이재호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 부자관계 확률 99.99%. 결과지를 받아든 이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해. 민수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을 듣고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언장을 써야겠어. 네. 내가 죽기 전에 민수에게 줄 수 있는 걸 정리해야 해. 지연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지연아, 민수도 내 아들이야.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너에게도 충분히 남겨줄 거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왜 우리 가족의 재산을 나눠줘야 해요? 가족의 재산이 아니야. 내 재산이지. 아버지, 그리고 민수는 가족이야. 이제부터는. 이재호의 말에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재호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새로운 상속자가 생겼어요. 이재호가 DNA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5년 전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 35년 전 출생신고를 그때 하셨나요? 이재호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때는 사정이 복잡해서. 그럼 언제 신고를 하셨죠? 사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아이 어머니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뜻이야?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법적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연아, 제가 알아봤는데 강민수의 출생신고서가 이상해요. 지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구미시청에서 발급받은 강민수의 공식 출생신고서예요. 이재호가 서류를 펼쳐보는데 아버지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내 이름이. 아버지가 보신 건 나중에 수정된 거예요. 원본은 이거라고 해요. 변호사가 두 서류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 참. 출생신고가 나중에 수정된 것 같네요. 하지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서는 더욱. 이재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수는? DNA 검사로는 친자 관계가 확실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죠? 그 사람은 법적으로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날 밤 구미. 민수는 어머니의 분식집에서 홀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야, 나 상구 삼촌이야. 문을 열자 55세의 노상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야, 혼자서 이 큰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천천히 할 거예요. 그보다, 너 서울 갔다 왔다면서? 네. 그 사람, 만났어? 민수는 상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삼촌도 알고 계셨어요? 상구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네. 아니야, 넌 몰라. 진짜는 말이야. 상구가 담배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너 낳고 나서 별짓을 다 했어. 무슨 뜻이에요? 일단 출생신고부터가 복잡했지. 상구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없이 신고했어. 혼자 키우기로 마음먹었거든. 그런데 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갑자기 서류를 바꿨어. 바꿨다고요? 아버지란에 이재호라는 이름을 넣은 거야.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왜 그런 일을? 네가 학교에서 놀림받는 게 싫어서. 아버지 없는 애라고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상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라도 아버지를 만들어준 거지. 가짜라고요? 이재호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넣은 거야. 민수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당연히 무효지. 본인 동의 없이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몰랐던 건가요? 몰랐을 거야. 네 엄마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상구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계속 바꿨어. 네. 이재호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찾으려고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번 왔지.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하지만 네 엄마는 절대 안 만나줬어. 왜요? 무서웠겠지. 니를 뺏어갈까 봐. 민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장학금이나 지원금들도 그 사람이 보낸 거 맞아. 네 엄마는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거든. 삼촌도 알고 계셨다고요? 우연히 알게 됐지. 그 사람이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너희를 찾더라고. 상구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해라. 다 너를 지키려고 한 일이야. 하지만 저한테는 진실을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네 엄마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35년간 지켜온 비밀,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겪어야 했을 고통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아니 민수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지연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민수의 공식 출생 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란이 공백으로 된. 이게 뭔가요?
당신의 진짜 출생신고서예요. 아버지가 보신 건 나중에 위조된 거고. 민수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위조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아버지 이름을 넣은 거예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DNA 검사로는 친자 관계가 확실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건가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려고 해요. 네. 당신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였습니다. 부탁이에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세요. 꼭 그래야 하나요?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지연의 간절한 부탁에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상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삼촌, 제가 법적으로 이재호 씨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정말인가요?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네 엄마가 나중에 서류를 조작한 거니까.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상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네 엄마가 이재호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어. 네. 겉으로는 혼자 키우겠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네가 그 사람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싶어 했던 거지. 민수는 어머니의 복잡한 심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엄마는 후회했어. 후회요? 네가 클수록 이재호와 닮아가는 게 보이니까. 상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숨기려고 했나 봐. 네가 그 사람을 닮았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웠나 보더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고요? 응. 특히 네가 대학생이 될 때쯤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 왜요? 이재호가 그때 제일 많이 찾아왔거든.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때요? 응. 네가 대학 입학할 때, 졸업할 때 몇 번이나 왔어. 하지만 네 엄마는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지. 그래서 어머니가 자주 이사를 다녔던 거군요. 맞아. 이재호가 찾지 못하게 하려고. 상구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네 엄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만약 그 사람을 찾는다면 막지 말라고 했어. 네. 죽기 직전에 니한테 진실을 말할까 하다가 결국 못했다고 후회하더라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라고 했어. 상구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네 엄마가 35년간 간직하고 있던 거야. 상자를 열어보니 이재호의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이재호가 유정에게 보낸 사과와 그리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유정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민수가 잘 자라고 있니? 보고 싶다. 언젠가는 용서해달라. 35년간 받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왜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완전히 포기할 수 없어서겠지. 미워하려고 해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민수는 편지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삼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네 엄마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라.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했어. 다음 날 민수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재호를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이재호는 항암 치료로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와줘서 고맙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상속. 포기하겠어요. 이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법적으로도 제가 받을 권리가 없고, 지연 씨한테도 미안해서요. 민수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가 35년간 아버지 노릇을 못한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게 중요해. 민수는 어머니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 보셨어요? 이재호가 편지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걸 어디서? 어머니가 35년간 간직하고 계셨대요. 유정이가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저를 지키고 싶어서 피하신 거예요. 이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35년간 아버지 없이 잘 살았어요. 어머니 덕분에요. 민수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래도 지연 씨와 행복하세요. 그게 어머니도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는 저한테 주세요. 왜?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증거니까. 이재호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이재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놓쳤구나. 또 지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모든 걸 포기한다고 했어. 그럼 나는 또 그 아이를 잃었어. 이재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35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지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아, 내가 정말 나쁜 아버지구나. 아니에요. 민수한테도 너한테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못 되었어. 그날 밤 이재호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너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35년 전 내 어머니를 혼자 떠나보낸 것이 내 평생 최대의 실수였다. 그리고 오늘 너마저 떠나보내는 것이 두 번째 실수가 되는구나. 나는 겁쟁이였다. 35년 전에도 지금도 책임져야 할 때 도망쳤고 용기를 내야 할 때 주저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첫걸음을 뗄 때, 첫 말을 할 때, 학교에 들어갈 때 모든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내 어머니가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편지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지 못한 사랑이었다. 35년간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다. 이제 내게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겠다. 적어도 너를 만날 수 있었고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으니까. 내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만은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그것만은 어떤 서류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이다. 건강해라, 아들아. 그리고 가끔은 나를 생각해달라. 편지를 다 쓴 이재호는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내 아버지, 내가 너한테 미안한 일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민수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지. 지연은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사실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한테는 35년간의 빚이 있어. 너한테는 30년간의 고마움이 있고. 이재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민수한테 이 편지를 전해줘. 아버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수와 화해해줘. 그 애도 외로울 거야. 3일 후 이재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보호자분들 빨리 오세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지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재호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민수는 안 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수한테 연락해줘.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 지연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많이 힘드세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 지금 가겠어요. 3시간 후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재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 1시간 전부터요. 그런데 계속 당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민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시지 않을래요? 지연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35년간 그래왔으니까. 그 순간 중환자실 안의 심전도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호자분, 고인이 되셨습니다. 지연이 무너져 내렸고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간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3일 후 이재호의 장례식.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민수는 끝까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민수야, 앞에 나와서 상주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구가 찾아와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도 그 사람 아들인데.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연 씨가 힘들어할 거예요. 민수는 조문만 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요? 집에. 잠깐만요. 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당신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아들로 생각하셨구나. 네.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연 씨,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 둘 다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당연히 모든 재산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상속을 포기했고 법적으로도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자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인 이재호의 유언을 읽겠습니다. 나 이재호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압구정동 빌라와 예금의 40%는 딸 오지현에게 상속한다. 둘째, 강남의 오피스텔과 예금의 40%는 아들 강민수에게 상속한다. 셋째, 나머지 20%는 한유정 추모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에 사용한다. 넷째, 강민수가 상속을 거부할 경우 해당 몫은 모두 한유정 추모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다섯째, 이 유언장은 법적 친자관계와 무관하게 유효하며 인지청구를 통해 강민수를 정식으로 인지한다.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지청구요? 그게 뭐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강민수 씨가 동의하면 정식으로 이재호 회장의 아들이 됩니다. 그럼 출생신고서 문제도 해결되는 건가요? 네. 법정에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고인께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셨습니다. 포기하시면 모든 몫이 어머니 이름의 장학재단으로 갑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거부하면 아버지가 더 슬퍼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당신을 찾으셨는지.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다 읽어봤어요. 35년간 매일 당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일기요? 지연이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88년 3월 15일. 민수가 태어났다. 유정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다. 1994년 4월 1일.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지만 유정이 원하지 않는다. 2006년 3월 2일. 민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축하해주고 싶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2023년 5월 10일. 민수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특하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저 아이는 하고 있다. 35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지연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오빠라고요? 우리 이제 진짜 남매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적대감 대신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오빠도 고마워요.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6개월 후, 구미의 유정인의 분식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재호의 유산으로 가게를 확장하고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했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정인의 마이너스 그리고 가족들. 오빠, 떡볶이 곱빼기 하나 추가요. 알겠어. 이제 지연은 서울에서 내려와 민수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튀김도 하나 더 주세요. 단골 손님들은 이제 지연을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네, 금방 튀겨드릴게요. 가게 한쪽 벽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유정, 이재호, 그리고 민수와 지연이 함께 찍은 최근 사진.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죠? 민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빠,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 시간 가게가 한산해지자 두 남매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빠,
후회하지 않아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가 좋아. 어머니가 살던 곳이고 이제 너랑 함께하는 곳이니까. 저도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게 있어요. 뭔데?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요. 그때 한 손님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남매가 하는 분식집이네. 소문 듣고 왔는데 정말 맛있다던데. 어서 오세요. 두 남매가 동시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손님을 맞으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기 전 민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35년간 저 혼자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 35년간 멀리서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오빠, 뭐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있어. 저도 같이 할게요. 두 남매가 나란히 서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미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3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한유정 추모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평생 아들을 혼자 키우신 한유정 여사와 35년간 그 아들을 그리워한 이재호 회장의 이름으로 설립됩니다. 민수가 단상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고 싶습니다. 관객석에는 지연과 상구 그리고 구미의 이웃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민수와 지연은 부모님의 합장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두 분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재호 한유정,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강민수, 딸 오지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두 남매는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35년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구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응. 어머니,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다음에는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뭔 소리야? 연애 말이에요. 결혼도 하고. 야, 너나 해. 두 남매의 웃음소리가 차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아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미의 유정인의 마이너스 그리고 가족들 앞. 새벽 5시 민수가 가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 일찍 일어났네요. 지연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응. 오늘 손님 많이 올 것 같아서. 장학재단 기사 나온 다음부터 정말 바빠졌어요. 두 사람은 능숙하게 가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떡볶이 곱빼기 하나, 순대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가요.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두 남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5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기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